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동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 파트의 출제 포인트는 요 중인의 특징이야. 신분제도를 쭉 확인해 보니까 중인에 대해서 출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중인에 대한 학습은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노비의 특징도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았으니까 확인하면 되겠고, 자, 곧바로 조선 후기의 신분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양반층이 증가했어. 자, 중인과 상민과 천민은 다 줄어들었어. 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공명책과 납속책이 있었고, 왜라는 계기로 해서 합법화된 거지.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 상승도 가능했다. 양반으로. 반면 불법적인 방법은 족보를 위조한다던가 유생인 척하는 모측유학, 자, 조상을 바꿔치기 하는 환부역조 등이 있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조선 후기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양반층은 증가했고 중인, 상민, 천민층은 감소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이런 역피라미드의 형태의 조선 후기의 모습.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양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자, 양반이 증가했다 얘기했지. 양반층 증가. 자, 특히 양반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양반은 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양반으로 많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반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 뭐 이른바 개나 소나 양반이니까 양반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권력을 계속 유지했던 권반은 일당 전제화를 통해서 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한 세력을 말하는 거야. 권반. 하지만 나머지 몰락한 양반들은 잔반, 향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일반 평민들처럼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자, 이제 중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중인의 특징. 중인은 기술관, 서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 우리 자, 조선 전기 때도 살펴봤던 건데, 자, 이 좁은 의미의 중인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관이라고 얘기했고, 넓은 의미의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계층을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서얼 되는 거지. 첩의 자식들. 자, 특히 이 기술관은 문과 응시에 제약이 없어. 그래서 기술관도 바로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어. 반면 서얼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해서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라는 거야. 자, 문과 응시는 안 돼. 근데 서얼은 문과 말고 무과, 잡과는 가능하다 볼 수 있겠어. 그런데 기술관은 참 억울한 게, 이 문과 응시는 가능한데 최고위직, 청요직 진출은 또 안 된다라는 거야. 뭐 서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청요직 진출을 위해서 소청운동을 많이 전개했었어. 기술관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이 굉장히 계층이 많지. 한 집 건너서 서울이지. 그래서 서울의 소청운동은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지만, 반면 기술관들은 그 소청운동 실패했다는 거야. 기술관들은 너무나 적었고, 그래서 그 소청운동이 실패했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역관의 경우는 조선 후기 때, 자, 특히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특히 청나라에서 서양의 많은 문물을 소개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야. 기술관들, 역관. 자, 그리고 자, 점차 서울의 차별은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정조는 정유, 서헐, 허통, 절목을 발표하면서 서얼들도 등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 자, 그래서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되었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점차 서얼들이 등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철종 때 이르러서 신의 허통이라고 해서 서얼들의 청요지 진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자, 서얼들의 청요지 진출이 이루어진 것 꼭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관인 역관들, 자, 의관들, 기술관과 그리고 서얼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소청운동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기출로도 언급이 되었어. 자, 이제 노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노비. 자, 노비는 일천직천 기억나지?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돼야 된다는 것이야.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 영조 때에는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거지. 아버지는 천민이고 어머니는 양인이었을 때, 일천즉천일 때는 무조건 다 천민 되는데, 이제는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게 바로 영조 때에 정해졌던 노비 종목법이기 때문에, 자, 자식들, 자, 어머니 신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인을 늘리는 그러한 제도 개혁이 노비 종목법이라 볼 수 있겠어. 자, 노비의 신분 상승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되고, 노비들도 군공이나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얘기할 수 있겠어. 정조 때에는 노비 추세법,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제도인데 그거마저도 폐지가 되었어. 한번 도망가면 다시 잡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을 확보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자, 양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국가의 재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자, 조선 후기에 갔을 때에 이병노비, 관청에 있는 이병노비들, 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부담이 국가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납공노비, 외고노비로 전환시켰어. 자, 이제 신공만 납부하면 되는 납공노비로 전환했는데, 이 신공을 납부해야 될 이 납공노비들이 제대로 신공을 납부하기 어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순조 때 해방시켜 버리는 거야. 이 납공노비를 이제 내수사 궁방 소속의 노비, 내시 노비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19세기 순조 집권 당시에 내수사와 궁방 및 각급 관청에 속한 관노비의 장적을 소각했다라는 표현. 이게 순조 때로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이때 공노비 해방은 맞는데 모든 공노비를 해방시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동 살펴봤는데, 자,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동은 다른 신분제보다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